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펀맨 시리즈의 하이라이트급 에피소드이자 히어로계 최강자들의 대결이었던 타치마키와 사이타마의 전투를 총망라하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은 사이타마와 타치마키의 전투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기에 영상 시작 전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진원화에 이어 후부키의 또 다른 회상, 다시 말해 사이코스와 그녀가 함께한 학창시절 회상신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윽고 사이코스는 후부키를 회장이라 칭하며 자신들의 조직, 이능연구회 회원이 또 늘었다며 좋아하는 한편, 역시 초능력은 설명보다는 실제로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라며 이야기합니다. 덧붙여 사이코스는 이능연구회가 세계를 뒤에서 조종할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며, 연마을 과격파 ESP그룹 보이지 않는 손이 이능연구회를 학생들 놀이집단으로 치부하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을 견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몇일 뒤 보이지 않는 손마저 이능연구회에 합류하며 점차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그녀의 초능력이 덩달아 강화된 것 같다는 후부키의 의심에 사이코스는 자신은 아직 사람을 들어 올리는 것이 한계이지만 후부키는 대형 트럭도 들어 올릴 수 있다며 자신이 가진 진정한 힘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숨기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사이코스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회장 후부키에게도 숨긴 채 미래를 꿰뚫어보는 제3의 눈에 대한 공부를 남몰래 지속하였는데, 그녀가 이를 발현할 수 있다면 대예언자 시바바와 같이 예지 능력이 생기는 것은 물론 후부키의 언니인 타츠마키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대조직으로 급성장할 수 있지만, 거대한 힘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그녀는 제3의 눈을 연구할수록 사무치는 두통과 알 수 없는 목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요. 이후 그녀의 환상인지 아니면 제3의 눈을 통달하여 보게 된 미래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순간 그녀의 눈에 공포스럽고 기괴한 형상이 그려지게 되었고, 이를 가까운 미래로 받아들인 그녀는 인간들은 늘어날 대로 늘어나 그저 먹고 싸고 자는 것밖에 모르는 호모 사피엔스라 칭하는 동시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해충 이하의 존재라며, 자신이 본 미래를 전부 현 인류의 탓으로 돌리는 동시에 이런 인류를 통솔해봤자 어떤 명예도 없으니 제로로 되돌리자는 등 마치 무언가에 올린 듯 울부짖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후부키는 인류 멸망은 자신이 속한 의능연구회의 의무라고 맹신하며, 실제로 자신의 뜻을 위해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아니 신의 뜻을 위해 인류 멸망을 계획했던 것이었으나 그 옛날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후부키에 의해 저지당하게 되자 역시 자신의 뜻을 이해해주지 않는 후부키에 대한 원망 섞인 울부짖음을 끝으로 남아있던 의식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후부키는 의식을 잃고 자신의 품에 쓰러진 사이코스를 바라보며 넌 원래 강한 애가 아니었어. 뭐가 너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니? 라고 말하며 광기의 근원은 그녀가 울부짖은 미래가 오면 알 수 있는 것이냐며 궁금해하던 그 순간 벼랑간 후부키의 뒷목이 서른해지는데, 그녀는 마치 서슬퍼런 눈으로 자신들을 감시하는 듯한 초월적 존재를 느끼게 되었고, 그 순간 때마침 후부키조가 그녀를 찾아내며 사건이 일단락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느꼈던 압도적인 존재는 사이코스와의 전투 후 그녀로 하여금 찝찝한 느낌과 호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후부키는 자신이 느꼈던 것을 어떻게든 캐묻기 위해 사이코스를 찾아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이코스의 격리실에 도착한 후부키와 사이타마 일행. 하지만 그들을 마주한 것은 사이코스만이 아닌 먼저 도착해 있었던 츠쿠요미 소속 의문의 남성과 사이코스를 넘기려던 히어로협회 간부들도 함께 있었는데요. 곧이어 의문의 남성은 후부키를 알아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협회의 수뇌부들은 스포서님께서 면회 중이니 후부키 일행을 저지하라며 그들과 함께 온 경비를 다그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를 들은 후부키는 해당 면회는 중지라고 외치며 지금 당장 여기서 피난하라는 동시에 오늘 아침 본부의 투옥 리스트에 사이코스가 추가되었다며 프로 히어로라면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기에 자신의 언니인 타치마키 또한 분명히 사이코스를 확인 사살하러 올 것이라며 타치마키에 대한 사람들의 잠재적 공포심리를 이용하려던 그 순간 지하 13층에 위치한 천장에 거대한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이는 후부키가 말한 공포의 대상 전율의 타치마키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아닌 지진에 모두가 패닉에 빠져있던 것과는 달리 사이타마만이 자신의 집을 부순 자본인을 찾았다는 말을 읊조리고 있던 그 순간 이내 천장의 금이 박살나더니 피날과 새도 없이 전율의 타츠마키가 그들의 앞으로 등장합니다. 이에 협회의 수뇌부들은 그녀를 보고 홍비백산하는데
곧이어 타츠마키는 사이코스를 보며 2년 왜 살려뒀냐며 대답할 겨를도 없이 사이코스를 공격하기 시작. 이에 치쿠요미 소속의 의문의 남성과 타츠마키의 동생 후부키는 사이코스를 타츠마키로부터 지키기 위해 타츠마키의 공격을 협심하여 막아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이어 타츠마키의 등장에 위기감을 느낀 의문의 남성은 곧바로 그녀를 공격하지만 구해자가 방해하지 말라는 타츠마키의 공격 한 방에 그는 수용소 건물벽을 부술 정도의 위력으로 벽 깊숙이 박혀버리는데요. 이를 직관한 후부키 그룹원들은 자신들이 저런 타츠마키와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패닉에 빠졌고, 이에 후부키는 자신이 언니를 막겠다며 그들을 대피시키는데요. 곧이어 타츠마키는 후부키에게 무슨 생각으로 괴인을 지키려는 것이냐며 후부키를 세뇌라도 당한 인간으로 취급하던 그 순간 후부키는 예전 타츠마키와 했던 이야기 중 치쿠요미라는 조직에 대해 떠올리는데, 얼마 전 후부키는 예전 타츠마키를 감금하고 실험체로 삼은 초능력 연구 조직의 이름이 치쿠요미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사이코스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타츠마키에게 듣게 됨과 동시에 괴인이라고 해도 사이코스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며 연극 한바탕 할 테니 협력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의 대치는 후부키와 타츠마키 둘 간 이미 합의했던 상황이었으며 치쿠요미의 공격을 미리 예상하여 사이코스를 빼돌리기 위한 그녀들의 계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이를 알 리 없던 치쿠요미 소속의 남성이 일순간 초능력을 발휘해 목격자가 될 만한 협회의 수뇌부를 기절시키는 데 이어 현장의 CCTV까지 모두 무력화시킨 후 타츠마키와 후부키의 갑작스런 난입을 오히려 잘 되었다고 평가하며 그 몸을 일으키더니 그들도 선물로 자신들의 아지트로 가지고 돌아가겠다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타츠마키는 인공 초능력자의 개발이 전보다 다소 전진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후부키는 타츠마키의 공격을 정면으로 맞고도 견딘 그 내구성에 그를 강하다고 평가하는데요. 곧이어 이들이 싸우건 말건 자신의 집을 박살낸 범인에게만 관심이 있던 사이타마는 반성은커녕 주변은 신경도 안 쓰고 부수는 것밖에 못하느며 궁시렁대지만, 그럼에도 후부키는 사이타마가 있어서 운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시침이 떼고 있어도 가로를 쓰러뜨린 것이 사이타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에 그 힘을 높게 평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이타마는 그건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데요. 하지만 후부키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로와 싸워본 결과 그는 정점에 도달한 도달자였으며 그걸 퇴치한 사이타마 역시 도달자인 거라며, 비록 자신은 그것을 포기한 인간이지만 판별 정도는 할 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치쿠요미 소속 남성과 전율의 타츠마키와의 싸움, 곧이어 그 둘의 초능력이 충돌하며 거대한 파장을 만들어내는데, 그 순간 사이타마가 서있던 격리시설의 바닥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 곧이어 그를 향한 후부키의 다급한 외침을 뒤로 사이타마는 갈라진 거대한 틈 사이로 빠져버리며 일반인이라면 절대 살 수 없는 곳으로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사이타마가 빠지자마자 갈라진 바닥이 다시 붙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사이타마가 떨어진 곳은 제레벨 귀 수준의 괴인을 수용하는 협회의 비밀 플로어. 갑작스런 사이타마의 등장에 괴인들은 몰감이 내려왔다며 자신들이 여기를 탈주해서 거주자들을 몰살하기 전에 배라도 채울 수 있겠다고 즐거워했고, 이에 협회 본부 안에서 이런 괴물을 키우는데 굳이 내에서 개 정도는 키워도 문제없을 것 같다는 사이타마의 말이 재미있게 중첩되며 이번 221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내용은 지난 221화에 이어 히어로협회 소속 맨션, 그 안에서 편안하게 티타임을 즐기는 한 커플의 모습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내 여성은 만약 이대로 이 세계에 더 많은 괴인이 출현해버리면 이제 더는 밖에서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하지만, 이에 남성은 현재 자신들이 있는 곳은 어떤 고급 주택지보다 좋은 치안과 수많은 카페, 레스토랑, 수영장, 심지어 거대 쇼핑몰도 건설 중이라며 이만큼 안전하고 편할 수 없다며 이야기하는데요. 덧붙여 그는 이곳이 수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한편 이곳에 살 수 있는 건 선택받은 자뿐이라 말했고, 이에 여성은 남성의 아빠가 정부의 고관이라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정신나간 대화가 오고 가던 그 순간 벼랑간 여성의 앞에 놓여있던 머그잔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남성은 진도 6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견뎌낼 수 있는 최신식 내진 구조를 가진 이 건물이 지진 때문에 흔들릴 리 없다며 오히려 여성에게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던 그 순간 엄청난 진동과 괴음과 함께 이번에는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 이에 최신식 내진 설계 따위는 잊어버린 남성은 물론 건물 전체가 패닉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시각 히어로협회 맨션 내 관리실, 지신의 여파를 추적하던 히어로협회 직원들은 이것이 부진의 동 5호관 지하, 즉 괴인의 수용실험용 플로어에서 발현되었음을 파악하였고, 때마침 그곳은 츠쿠요미 소속 의문의 남성으로 인해 감시 카메라 기능이 전부 나간 상태였기에 관리자는 당연히 이것이 귀국 괴인의 소행일 것이라 생각, 이내 히어로를 수비하여 날뛰고 있는 괴인을 살처분하라 소리칩니다. 같은 시각 지진의 진원지, 이들의 생각과 달리 지진의 근원은 바로 타치마키의 염동역이었으며, 주변의 모든 것에 파장을 끼치는 타치마키의 엄청난 위력을 목도한 츠쿠요미 소속 의문의 남성은 사이코스를 한방에 잠재우는 염동역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서 자신이 그녀에 비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타치마키는 그에게 그 정도 힘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냐며 불쌍한 실험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자신을 끝으로 그는 벼랑간 손가락 하나를 튕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순간 사이타마가 빠져버린 바닥의 균열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후부키가 일순간 머리가 핑 돌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는 다름 아닌 츠쿠요미 그룹이 후부키가 평소에 복용하던 미용 보충제에 그의 염신호로 인해 깨지는 수면제 캡슐을 섞어 그녀의 섭취를 유도하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며,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후부키가 복용한 캡슐엔 맹독이 들어간 것도 있다며 후부키의 목숨을 가지고 타치마키의 염동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시도합니다. 이에 타치마키는 캡슐의 경로가 후부키의 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조나 유통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후부키의 동료 중에 츠쿠요미의 스파이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녀에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후부키의 생사 여타권을 강탈당한 상황이었기에 전세는 츠쿠요미 쪽으로 급 기울기 시작하였고, 이내 타치마키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츠쿠요미 소속 남성의 염동역에 저항 한 번 없이 휘둘리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일순간 츠쿠요미의 염동역에 의해 온몸이 접혀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무방비 상태의 타치마키를 마음대로 조종하던 츠쿠요미 소속의 남성은 역시 선천적인 초능력자는 밸런스가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는 동시에 멸해야 할 결함종이라며 그녀를 까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타치마키가 자신보다 약한 하수인 츠쿠요미에게 고통받던 그 순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레벨 Q레벨 수용 케이지마저 열리게 되는데, 이에 츠쿠요미 소속 남성은 타치마키의 폭주로 인한 머신 트러블로 인해 대량의 레벨 Q 괴인이 탈주, 현장에 남겨진 건 몇 명인지도 분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다져진 고기 형태의 잔반과 이를 섭취함으로써 생성된 괴인의 대변 정도라면 타치마키와 후부키 자매의 죽음에 의문을 가지는 자는 적어도 바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타치마키와 후부키 그리고 사이코스까지 들어올리기 시작하는데요. 곧이어 타치마키의 예상대로 후부키 그룹 내 스파이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후부키 그룹원들의 표정을 뒤로 츠쿠요미 수속원들은 자신들의 목표들을 데리고 현장을 이탈하기 시작. 이와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B급 괴인들이 플로어를 탈출하는데, 하지만 출구는 봉쇄되어 있었고 감옥 또한 시스템이 고장나 있었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겐 가히 활로가 없는 절망적 그 자체인 상황이었습니다. 곧이어 그들의 뒤로 괴인들의 포효가 들리기 시작. 그렇게 절망과 낙담만이 후부키 그룹원들에게 들이우던 그 순간 이윽고 플로어의 문이 열리고 엄청난 양의 괴인 사치와 함께 사이타마가 등장. 이에 후부키 그룹원들을 포함한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사이타마에게 집중되고 있던 그 순간 츠쿠요미에 의해 구겨져 있던 타치마키가 벼랑간 찾았다는 말과 함께 그 몸을 일으키는 동시에 후부키에게 조금 아프겠지만 자신의 충고를 무시한 벌이라 생각하라며 염동력을 끌어올리는데, 이에 츠쿠요미 소속 남성은 본능적인 위협을 감지, 곧바로 후부키의 몸속 맹독 캡슐을 깨려 시도하지만 놀랍게도 캡슐이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 타치마키는 자신의 염동력을 이용하여 츠쿠요미 소속 남성의 염신호를 모방해 후부키의 몸속 캡슐을 내용물까지 통째로 머리카락보다 얇은 치매 형태로 비틀어 캡슐에 대한 기능과 권능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타치마키는 바늘 형태로 얇게 빗든 캡슐을 후부키의 몸속에서 빼낸 후 츠쿠요미 소속 남성에게 그대로 달려 맞춰버렸고, 이에 그는 곧바로 혈색이 바뀌며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본 타치마키는 그가 정통으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사하지 않자 그에게 독에 대한 내성이 있냐고 질문하는 동시에 나중에 츠쿠요미에 대해 죄다 실토해줘야겠다는 말을 끝으로 자신의 염동력을 드높여 천장을 뜯어내기 시작. 이를 전부 포획한 츠쿠요미 소속 남성에게 쏟아붓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대한 구체 모양으로 그를 감쌌고
마지막으로 후부키 그룹의 스파이 또한 깔끔하게 처리해내며 현장을 깔끔하게 정리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지옥같은 현장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후부키 그룹원들은 어안이 벙벙한 듯 몇 초간 서로를 바라보며 정적에 잠기더니 곧이어 쓰러져 있는 후부키에게 달려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느니 식후 혐의는 무엇이니 자칫 다 죽을 뻔했다느니 등 자신들의 울분을 토해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던 그 순간 시끄럽다는 타츠마키의 외침이 현장을 가득 메우게 되는데 이윽고 그녀는 후부키 그룹원들에게 너희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 알아서 빠져있으라고 이야기하는 한편 그녀는 후부키에게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랑 연관되면 적이 이런 식으로 파고든다고 말하며 이번에는 녀석들이 먼저 모습을 드러내 다행이지만 만약 또 이런 수단을 쓴다면 꼼짝없이 당할 것이라며 모든 친구와 연을 끊으라며 단호하고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타츠마키의 속내는 이대로 간다면 후부키를 지켜낼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더 컸는데요. 이러한 타츠마키의 말에 졸지의 실업자가 될 위기에 놓인 후부키 그룹 멤버들은 사정만 설명해 주시면 앞으로 올 적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 있느니 부디 후부키님을 모시게 해달라느니 등 사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타츠마키는 너희들이 멍청해서 리더의 목숨이 위험하게 됐었는데 그딴 소리가 나오냐며 이제 후부키 그룹원들 따위는 후부키에게 필요 없음을 넘어 민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곧이어 타츠마키는 떠날 수 없다면 자신이 친절히 끊어내 주겠다며 염동격 출력을 끌어내기 시작 2번 다시 히어로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주겠다며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시작. 이에 후부키의 처절한 마음속 절규만이 메아리치던 그 순간 이를 지켜보던 사이타마가 타츠마키의 공격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듯 순식간에 일어난 사태에 타츠마키는 사이타마를 매섭게 쏘아보는데 이에 사이타마 또한 얼굴을 구기며 후부키와 타츠마키가 정말 많이 닮았다고 읊조린 후 여동생한테 하는 설교라고 하기에는 지나치다고 이야기하며 히어로끼리 서로 싸우면 어쩌자는 말을 끝으로 이번 222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내용은 협회 시설 내 수술 중을 알리던 수술실의 형광등이 꺼지는 동시에 예전 입을 천은수에게 당해 목이 관통당한 에어가 목에 희한한 장치를 두른 채 눈을 뜨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곧이어 일어나 상황 파악 중이던 에어를 본 누군가가 그를 안심시키는데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포르테. 사이타마와 교정 중 불의의 사고로 입원하게 된 그는 에어가 방심해서 괴인한테 당했다고 이야기해주는 한편 자신이 에어보다 높은 A급 31위임을 강조하며 초면부터 히어로 랭킹을 언급하며 나름의 기강을 잡으려 시도하지만 그 역시 전투에서 의식을 잃고 실려온 입장임을 잘 알았기에 그다지 잘난 척은 할 수 없겠다며 금방 단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이어 포르테는 설마 그 녀석이 그런 기술을 쓸 수 있었을 줄 알았겠냐며 에어의 입장에서 알 수 없는 신세 한탄을 꺼냈고 이에 에어 또한 그에게 말을 걸기 위해 목소리를 내보지만 기존과는 전혀 다른 마치 로봇과도 같은 자신의 목소리에 그는 실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듯 에어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던 그 순간 타이밍에 맞춰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들이 등장. 이내 그들은 자신들을 사이보그 의학의 전문가라 소개하는 한편 비록 보포이 박사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협회가 부탁하여 이곳에 왔다는 동시에 에어가 실려왔을 당시 손상이 심하고 위독한 상태였기에 어쩔 수 없이 에어의 신체 일부를 수술로 기괴화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사이타마의 전투를 회상하는 동시에 튀어나온 곧바로 리벤지해주겠다는 포르테의 분노에 버터플라이 DX는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포르테는 얼빠진 표정을 하고 있는 사이타마의 얼굴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가 얼빠진 표정을 하고 있어도 평범한 보통 내기 수준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덧붙여 그는 A급 히어로들에게 사이타마의 무시무시한 능력을 봤냐고 물어보는데 답을 들을 새도 없이 그는 사이타마가 분명 그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쳐맞아서 여기로 오게 되었느니 발목을 다친 것 이외에도 등에 채찍으로 맞은 듯한 통증이 아직도 남아있다느니 마치 차에 치인 것 같았느니 등 자신과 대적했던 사이타마가 초능력자나 마술 같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일지 모른다며 두려움을 표하는데요. 이에 버터플라이 DX는 더 이상 포르테의 꼴값을 못 봐주겠는지 그냥 평범한 차에 치인 것이라 이야기해줬고 덧붙여 두꺼비 사절 또한 전투 중에 헤드폰을 쓰지 말라고 충고하며 포르테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포르테는 부끄러워하며 방금 건 못 들은 걸로 해달라는 동시에 자신은 사이타마가 틀림없이 타츠마키와 비슷한 반칙 레벨의 이능력자인 줄로만 알았다고 하지만 버터플라이 DX는 상대가 타츠마키였다면 이미 죽었을 것이라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곧이어 그들 또한 좀 전에 일어난 지진이 수영 중인 괴인들의 난동에 의해 발생했다고 착각. 이에 버터플라이 DX와 두꺼비 사슬 역시 해당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고, 혼자 남은 포르테는 사이타마의 리벤지 배틀을 상정하여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해줄까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타츠마키의 폭주를 저지한 사이타마는 그 잡은 팔을 놓으라며 매섭게 연동력을 발산하는 타츠마키의 살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를 버텨내는 동시에 타츠마키에게 날뛰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며, 이에 순간 분도를 주체하지 못한 타츠마키의 엄청난 연동력이 사이타마의 뒤 벽까지 박살낼 수준의 위력으로 그를 덮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사이타마는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견뎌내면 물론 이계전에 제루스를 날려버렸던 초능력이냐며 후부키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되려 타츠마키의 분노를 더욱 차오르게 만들며 그녀를 도발하는데요. 이에 무언가 심상찮음을 느낀 후부키는 타츠마키를 함부로 자극하면 안된다며 소리치지만, 이미 자신보다 한참 미친 후부키와 동급 취급을 당해 열이 오를 대로 오른 타츠마키는 이번에는 아까와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의 염동력을 발산, 히어로협회 맨션을 넘어 대지를 가로지를 수준의 파괴력을 선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타츠마키의 전력에도 불구 사이타마는 조금도 날아가지 않음은커녕 그저 제자리에서 근육만이 멋대로 실룩거릴 뿐이었고, 이에 타츠마키는 자신의 공격이 먹혀들지 않자 꽤나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듯 타츠마키의 전력마저 버텨내는 사이타마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후부키의 모습을 뒤로 타츠마키는 사이타마를 이전 귀신 사이보그와 함께했던 대머리로 알아보던 한편, 왜 무슨 이유로 나대는 거냐며 당신도 후부키조냐고 쏘아붙이는데, 이에 사이타마는 대답 대신 후부키를 목청이 터져라 부르는 동시에 자신이 이 꼰대 꼬맹이를 어떻게든 막는 동안 빨리 사람들을 싹 다 데리고 피신하라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타츠마키는 자신의 동생에게 친근하게 구는 사이타마를 보고 후부키의 부하가 아니면 후부키와 대체 무슨 관계인 것이냐며 궁금해하였고, 이에 사이타마는 그녀가 딱히 친구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며 친구의 친구도 아닌 것이 그냥 단순히 아는 사이라고 딱 잘라 대답해버리며 후부키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혀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이타마의 대답에 타츠마키는 코웃음을 치는 동시에 그저 단순히 아는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필사적일 수 있냐는 말을 끝으로 다시금 염동력 출력을 끌어올리기 시작. 이에 사이타마는 후부키가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며 자신에게 민폐만 끼치고 있다며 말하려던 그 순간 타츠마키의 염동력 출력이 다시금 사이타마를 강타하기 시작. 그 엄청난 위력에 현장의 집안이 갈라지는 것은 물론 히어로협회 맨션 전체가 울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여기 튼튼하게 지은 거 맞냐며 이를 설계한 메탈라이트를 까내리기도 하고 현재의 상황을 비관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마저 고장나버리며 현장으로 출동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타츠마키의 무자비한 염동력 출력은 이제 나의 지하실 전체를 비틀어버리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마치 즐기는 듯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고 웃으며 비아냥대는 타츠마키의 표정을 본 사이타마는 남의 집을 걸레짝처럼 비트는 타츠마키에게 화를 내는 동시에 벼랑간 그녀를 자신의 품속에 꽉 안아버리는데요. 이렇듯 갑작스런 전개에 몹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타츠마키를 나는 사이타마는 곧바로 그 출력을 드높여 위로 냅다 뛰어오르며 천장들을 박살내기 시작. 이내 그녀와 함께 히어로 맨션 밖으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지하실. 이내 사이타마가 지나간 자리를 넉넉히 지켜보던 후부키의 시선에 누군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다름 아닌 이나즈 맥스. 곧이어 활로를 찾은 A급 히어로들은 현장으로 출동하기 시작하지만 현장은 이미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였으며, 후부키는 곧 다른 곳에서 시작될 엄청난 사태에 걱정과 근심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시각 괴인 수영 플로어. 신에게 생포당했던 시타노 비루를 포함한 몇몇 난급 괴인들이 혼란을 틈타 도주를 모색하는 한편, 자신들을 이런 곳에 가둬놓은 인간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끝도 없이 날뛰어 주겠다며 자신들의 앞에 있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데, 애석하게도 그곳은 온갖 상위급 히어로들이 전부 위치해 있는 방이었는데요. 곧이어 수많은 히어로들이 쏟아드는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레이저 세례에 이들은 방어감을 감추지 못하는 동시에 머리보다 몸이 더 빠르게 움직여버리는 모습을 보이며 이번 223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영상은 히어로협회 맨션 밖 차로 가득 찬 도심 속 도로, 그리고 A사 히어로협회 본부가 적혀있는 이정표를 보여주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곧이어 히어로협회로 향하던 남자는 최근 괴인이 너무 늘었다고 말하며
35년 할부로 안전함을 살 수 있다면 싼 것이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그의 부인 또한 이제 괴인에게 겁먹으면서 살 필요 없다며 그의 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곧이어 그들의 아들 또한 히어로패 맨션 내에 있는 프로 히어로들과 빨리 만나고 싶다며 기대감을 표출하던 그 순간 그들의 시야 속에 마치 UFO와도 같은 물체가 히어로협회 부근에서 자신들 쪽으로 날아오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바라보던 UFO와도 같은 물체는 사이타마와 타츠마키, 곧이어 그들은 히어로 맨션 밖 환무지로 다이빙한 후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이타마는 그 와중에도 타츠마키의 손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타츠마키는 사이타마에게 자신을 언제까지 잡고 있을 것이냐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인 후 일순간 염동력을 사용하여 관성의 법칙마저 무시하더니 이윽고 그 염동력으로 사이타마를 떼어놓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타츠마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이타마가 그녀의 손을 놓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타츠마키는 그에게 왜 자신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냐며 후부키에 이어 자신도 좋아하는 것이냐고 정색하지만 사이타마는 만약 타츠마키가 여기서 도망친다면 어렵게 구한 자신의 집이 또 부서질 것이기 때문에 잡고 있는 것 뿐이라 대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타츠마키는 사이타마가 사용한 도망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격분해하며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도망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소리치는데요. 곧이어 사이타마는 타츠마키의 손을 그냥 놓아주게 되고, 이에 타츠마키는 사이타마에게 조금은 한다며 그를 인정한 후 자신의 손을 사이타마 이마 앞에 갖다 대며 너라면 염동력의 출력을 조금 강하게 올려도 죽지는 않을지 모르겠네 라며 자신의 손가락에 염동력을 가득 담아 사이타마를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츠마키의 거들먹거림에도 불구 역시나 사이타마는 멀쩡 그 자체였으며 애꿎은 주변 경관만이 파괴될 뿐이었는데, 곧이어 사이타마가 멀쩡한 것을 확인한 그녀는 이번엔 더욱이 그 염동력 출력을 끌어올려 아예 초거대한 허리케인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고, 이를 목도한 사이타마는 큰일났다, 무섭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닌 단순히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만 읊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히어로팬의 수용소, 뒤늦게 현장으로 도착한 히어로들이 타츠마키가 만들어 놓은 구속구를 포함 현장의 후부키 그로번들과 접촉하던 그 순간 벼랑간 츠쿠요미들을 가둬놓은 구속체가 금이 가더니 이내 박살이 나버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구속체가 박살나며 히어로들을 맞이한 건 츠쿠요미 그로번들이 아닌 그 밑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구멍이었으며 츠쿠요미 그로번들 또한 사라진 뒤였습니다. 곧이어 히어로협회 주차장에서 악셀을 밟는 소리가 거세게 울리더니 이내 차량 한 대가 경비원들의 제재를 전부 무시한 채 바리케이트를 그대로 박살내며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허겁지겁 히어로협회를 빠져나오던 이들은 다름 아닌 츠쿠요미 소속 의문의 남성들, 곧이어 후부키 그룹의 스파이로 잠입했던 조직원이 타츠마키가 격돌했던 츠쿠요미인 그를 아폴로라 명명하며 괜찮냐고 물어보지만 이 아폴로는 의문의 주사기를 자신의 목에 꽂는 모습으로 대답을 대신한 후 타츠마키에 대한 증오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이어 허겁지겁 현장을 빠져나오는 그들 역시 타츠마키의 허리케인을 목도하는데, 한편 초거대 허리케인을 형성한 타츠마키는 이윽고 거대 돌덩이를 사용하여 사이타마를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그는 역시나 단 한 손만으로 이를 너무도 쉽게 막아냈고, 이에 타츠마키는 작정이라도 한 듯 히어로 맨션 자체를 박살낼 정도의 돌덩이를 사이타마에게 쏟아부으며 그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시각 이러한 갑작스런 상황에 히어로협회 상황본부 또한 비상이 걸리며 이것이 초강력 괴인의 소행이라 판단, 규모적으로 S급 히어로가 필요할 것이라 결단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히어로들과도 통신이 안되며 긴박함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타츠마키가 만든 허리케인의 파장은 히어로패로 향하던 가족들에게도 전해졌는데, 곧이어 이 모든 것이 신기했던 꼬마는 급기야 망원경까지 꺼내 허리케인을 바라봤으며 자신의 망원경에 S급 히어로 타츠마키가 보이자 그녀가 무언가랑 싸우고 있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목 두꺼운 남자는 S급 히어로가 본부 근처에서 싸운다는 것은 어지간히도 심각한 사태일 것이라며 서둘러 멀어져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철없던 그 아들은 타츠마키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며 가까이 가달라고 소리치는데요. 그러던 그 순간 이들의 차 위로 타츠마키의 거대 함석이 날아 들어왔고, 이에 사이타마는 간발의 차이로 이를 박살낸 후 타츠마키에게 위험하다며
주변을 잘 살피라 소리쳤으며 이를 들은 그녀는 사이타마가 잘난듯이 짓거린다며 낮게 읊조리는데요. 이윽고 사이타마는 또다시 공격해오는 타츠마키를 바라보며 그녀와 대화 자체가 안된다고 이야기하며 일단 타츠마키가 완전히 지칠 때까지 건물도 적은 이쪽 근방에서 상대해야겠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사이타마가 쳐낸 돌덩이 하나가 또다시 가족들의 차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 이에 사이타마는 이를 저지하려 또다시 속력을 극대화하여 이를 향해 날아가지만 이번에는 타츠마키가 차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며 사이타마보다 한 발 빨리 이들을 구해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곧이어 타츠마키는 자신보다 한 발 늦은 사이타마를 대머리라고 놀려대기 시작. 이에 사이타마 또한 지지 않겠다는 듯 그녀를 보고 꼬맹이라 맞받아치는데 곧이어 꼬맹이란 말에 격분한 타츠마키는 사이타마에게 잘도 지켜렸겠다, 그냥 진짜로 산산조각내서 화분에 뿌려주겠다는 등 있는 대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며 조금 전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던 꼬마의 환상을 박살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이어 타츠마키는 차가 방해된다며 거칠게 이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도망만을 고집하던 사이타마를 또다시 거세게 몰아붙이는데 이윽고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한 타츠마키는 이래선 후부키를 맡길 수 없겠다며 사이타마에게 후부키한테서 이제 떨어지라며 소리쳤고 이에 사이타마는 진심으로 집에 가고 싶다 생각하며 이번 224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내용은 지난 224화에 이어 사이타마를 공격하며 마치 자신이 더 강하다는 양 행복 회로를 풀로 돌리는 타츠마키, 그리고 지루한 반복에 의욕이 저하된 사이타마의 모습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내 타츠마키는 기세를 몰아 더욱더 염동력을 끌어올리기 시작. 급기야 사이타마 욕까지 전부 찢어버리더니 히어로 맨션에서도 한참 떨어진 도심 쪽으로 사이타마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시각 사이타마 타츠마키가 휩쓸고 간 히어로 협회 및 지하실. 후부키는 조금 전 타츠마키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계속 되돌아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에 후부키 그룹원들은 후부키의 상심이 자신들의 탓이라 생각하며 조금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들의 나약함에 사죄하는 동시에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며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본 후부키는 무언가 확신이 선 듯 표정을 굳히더니 너희가 너무 나약하여 이야기가 안 통한다며 해산을 통보하는 동시에 곧바로 그곳을 떠나게 되고 순식간에 실업자가 된 후부키 그룹원들은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히어로 협회에서 꽤 떨어져 있는 NC 외곽, 그곳에는 NC 최대 갱단 아이언 피스트에 맞선 한 사내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이는 바로 A급 34위 히어로 페더. 그는 자신이 흠모하던 여자를 잡고 있다는 갱단들의 말에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언 피스트의 본거지로 위풍당당하게 찾아갔지만 현실의 벽에 막혀 결국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곧이어 갱단들은 제법 날뛰었지만 이쪽은 아직 보스도 남았고 무엇보다 꽤나 피로해 보인다며 페더를 조롱하지만 그럼에도 여자의 아니만을 고집하던 페더의 태도에 흥미로운 표정을 띄우며 아예 그녀의 이름인 에리카를 부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곧이어 나타난 에리카는 페더가 알던 상냥한 소녀가 아닌 굉장히 날이선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는데 곧이어 그녀는 페더를 바라보며 페더가 줄곧 자신에게 속았다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본래 자신은 아이언 피스트의 보스인 빅 아이언의 여자라느니 지금까지 자신의 서툰 연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다니 페더의 어리석음에 웃음을 참지 못하겠느니 등 때아닌 폭언만을 페더에게 쏟아붓는데요. 이렇듯 낯선 그녀의 모습에 페더는 일순간 벙찐 모습을 보이지만 이내 그는 무언가 눈치챘다는 듯 옅은 미소를 입가에 띄운 후 자신을 등 돌린 에리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투시하기라도 한 듯 그녀의 연기가 정말이지 지독하다며 작게 읊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청춘 남녀의 로맨스도 잠시 갱단들의 뒤로 웬 커다란 덩치가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아이언 피스트의 보스이자 A급 현상 수배범인 빅 아이언. 이내 그는 이미 다 죽어가고 있는 페더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혀를 차며 자신도 참전한다며 으름장을 놓지만 그럼에도 페더는 이에 굴복하긴커녕 다시 일어나 히어로로서 여기가 자신의 클라이맥스라며 전의를 불태우던 그 순간 벼랑간 뒤에서 벽을 뚫고 날아온 사이타마에 의해 순간 의식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아이언 피스트의 소굴로 날아들어온 사이타마. 곧이어 그는 심각해 보이는 상황에 뒤에서 다가오는 타츠마키를 가리키며 수리비 청구는 타츠마키에게 하면 된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타치마키는 사이타마가 스스로 돌진한 거라고 반박하며 또다시 언쟁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갱단들은 S급 2위이자 프로 히어로 넘버2인 타치마키의 갑작스런 등장에 그만 온몸이 얼어붙어버리는데요. 곧이어 빅 아이언은 뇌까지 얼어붙은 것인지 제 아무리 강력한 S급 히어로라고 해도 혼자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며 다구리를 놓자며 타치마키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 이내 자신을 말리려던 사이타마에게 잔챙이는 찌그러지라며 한방 갈기지만 사이타마의 반격에 곧바로 용수철에 빙의하여 하늘 높이 튕겨져 날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천장에 표식을 남기며 떠나버린 보스를 기리기라도 하는 듯 남아있던 아이언 피스트들 역시 그를 따라가고자 타치마키를 향해 돌진하였고, 그렇게 그들 모두 빅 아이언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정리된 전장. 이내 페더는 에리카의 태도가 강요당해서 억지로 했던 것임을 다 알고 있었다며 이야기하는 동시에 과거를 전부 잊고 자유를 즐기라는 등 자신의 언어 선택에 만족해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지만, 에리카는 페더가 아닌 자신을 구해준 타치마키만을 생각하며 자신을 구하러 와준 페더 따위 벌써 안중에도 없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NC에서 꽤 떨어져 있는 HC 도심. 이곳은 제레벨 귀급 재앙이 용급 재앙으로 격상했다는 긴급 피난 경보에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피난민들의 행렬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는데, 곧이어 HC 전체가 피난 곤장 지역으로 격상된다는 긴급 피난 방송에 도로 전체가 마비돼버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듯 때 아닌 HC의 피난 행렬을 만든 장보리는 바로 제레벨 용급 괴인인 침봉도치. 미친듯이 날뛰는 침봉도치의 모습에 언론은 HC 동쪽의 괴멸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근처에서 지원해준 프로 히어로, 경찰관, 소방관들이 모두 전멸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 문명 그 자체의 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보도하는데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속배트가 HC 도착 직전이라고 외치며 그에게 무한한 기대를 걸어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금속배트는 HC로 갈 수 있는 S급 히어로가 자기밖에 없다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동시에 소중한 우리 집 고양이의 출산 예정일에 뭐하는 것이냐며 툴툴대는 도중에도 이내 그는 온 힘을 다해 달려 현장으로 도착하는데요. 곧이어 금속배트는 침봉도치를 마주한 후 교통망이 마비돼서 마라톤으로 왔다며 지금이 울분을 모두 퍼부어주겠다며 외치던 그 순간 벼랑간 침봉도치의 몸이 무언가에 의해 순식간에 관통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바로 NC에서 날아온 타치마키와 사이타마. 곧이어 자기들이 뭘 처치한지도 모르고 싸움만을 이어가는 그 둘을 목도한 금속배트는 이내 마음속에서 울분이 치솟지만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동생과 고양이를 생각하며 애써 진정하고 집에 돌아가는 장면으로 이번 225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내용은 지난 회차에 이어 온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사이타마와 타치마키, 그리고 이를 직관하며 마치 큰 영감을 받는 듯한 한 A급 히어로의 모습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곧이어 사이타마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안되겠다 싶었는지 이내 다리에 힘을 줘 그 자리에서 급 브레이크를 걸어 잠시 전투를 멈춘 후 타치마키에게 원래 있던 장소에서 자기들이 너무 멀리 왔다고 소리치며 다시 돌아가자고 제안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타치마키는 잠시 사이타마를 멍하니 바라보다 사이타마의 말에 순순히 따르기로 작정했는지 기존에 난폭했던 타치마키가 아닌 너무도 순종적인 모습으로 사이타마에게 다가가는데요. 이러한 그녀의 반전에 사이타마 역시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다 그녀가 갑자기 고분고분해졌다고 이야기하며 돌아가는 방향을 찾기 위해 몸을 돌리던 그 순간 벼랑간 타치마키의 눈빛이 변하더니 돌연 후방에서 사이타마의 머리를 잡아챈 후 그대로 건물을 포함한 바닥에 사이타마의 얼굴을 갈아버리는 포지션으로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데리고 가주겠다며 곧바로 히어로 맨션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태초마을로 돌아가는 이들. 그러던 그 순간 타치마키가 무엇인가 자신들을 쫓아오는 것을 감지하는데, 이는 바로 정말 오랜만에 등장한 음속의 소닉. 엄청난 이동 속도를 지니고 있다고만 생각하는데요. 곧이어 그를 모르는 타치마키는 그가 괴인인지 아니면 히어로인지 혼란스러워하며, 곧이어 소닉은 사이타마가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 상황은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상관없다며 사이타마의 숨통을 끊기 위해 폭렬 추적검을 날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날린 수리검은 희한한 궤적으로 날아가며 타치마키와 사이타마를 순식간에 잡는 듯 싶었으나 방해하라는 타치마키의 한마디와 손가락 움직임 단 한 번만에 소닉이 날린 폭렬 수리검들이 궤적을 트는가 싶더니 되려 소닉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자기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폭주하는 자신의 수리검들에 맞서게 된 소닉은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 이를 요리조리 피해내며 누가 소닉이고 누가 수리검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기한 광경을 연출해내지만 그 순간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강아지가 소닉의 루트에 천연 부비 트랩을 설치. 곧이어 이에 보기 좋게 걸려든 소닉은 오늘 역시 등장과 동시에 재빠르게 퇴장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타치마키의 활약으로 인해 순식간에 히어로 맨션 근처로 돌아온 사이타마. 곧이어 그는 순식간에 타치마키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후 흠칫 놀라는 표정을 보이는 타치마키를 바라보며 이제 다시 날뛰어도 된다며 여유롭게 한마디 던지는데요. 이에 타치마키는 지금 테스트 받는 건 자기가 아니라 사이타마라고 소리치는 동시에 자기를 너무 얕보고 있는 건 아니냐며 진심을 내보이겠다 소리치지만 이에 사이타마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니 내보라고 그녀를 도발하기 시작. 이제껏 자신보다 강한 존재를 만난 적 없던 타치마키는 그녀 일생에 처음 있는 일에 이제 화보다는 당황해하는 기색으로 또다시 그 출력을 드높이는데 한편 사이타마, 타치마키 그리고 후부키마저 떠난 히어로협회 지하. 해산을 명령하고 떠난 후부키의 한마디에 후부키 그룹원들은 그야말로 멘붕 그 자체였는데 곧이어 후부키 그룹 말단 중 한 명이 후부키 그룹의 상징과도 같은 수트를 벗어 내팽겨치며 약해도 무리를 지으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건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며 탈퇴를 선언. 곧이어 몇몇 그룹원들 역시 협회 이명과 S급과의 대립이 두렵다며 옷을 벗기 시작하였고 후부키 그룹의 중력 또한 후부키가 아무 설명도 없이 자신의 충성을 배신했다며 그 길로 후부키 그룹을 탈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의 후부키를 옹호하는 메아리만이 지하실에 울려 퍼지지만 마치게는 자신들이 약해서 믿음직하지 못했기에 후부키가 그런 선택을 내린 것이라며 분위기에 무거운 침묵을 불러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곧이어 마치게 역시 현장을 벗어나기 시작. 이에 그룹원들은 그에게 당신도 가는 것이냐며 마치게를 잡기 위해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마치게는 떠나는 것이 아닌 후부키를 찾으러 가는 것이었으며 그는 이윽고 강해지려는 의지가 있는 녀석들만 따라오라며 남아있는 그룹원들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 곧이어 후부키 그룹 넘버2의 확고한 자세에 다시금 생기를 얻은 후부키 그룹원들은 지상에 있는 후부키에게 비록 느리지만 확고한 신념으로 다시금 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후부키 그룹원들의 이상과 달리 현실은 내혹한 법. 지상으로 올라온 후부키가 마주한 것은 일반 싸움이 아닌 그야말로 우주 전쟁급 스케일 그 자체였는데요. 이에 너무 심하다고 소리치는 후부키. 곧이어 마치 후부키에게 조용히 하라는 듯 그녀조차 잡지 못할 스피드로 히어로 맨션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하는데 같은 시각 사이타마의 집 앞. 사이타마를 보기 위해 놀러온 킹은 갑작스레 불어닥친 엄청난 허리케인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었고 사이타마가 왜 항상 이럴 때만 없다고 이야기하며 초인종을 연타하던 그 순간 돌연 사이타마가 그의 집 옆 벽돌을 박살내며 웅장하게 등장. 이윽고 킹을 발견한 사이타마는 게임 대전하러 온 거면 나중에 하자고 이야기하며 타치마키인가 뭔가 하는 꼬맹이 때문에 지금은 바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곧이어 이를 들은 타치마키가 다 들린다고 소리치며 사이타마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 그와 동시에 킹의 눈이 무엇인가를 포착하려는 듯 반짝이는데 그 순간 타치마키의 날라차기를 사이타마가 피한 후 또다시 날아가게 되고 이에 타치마키 역시 벽을 밟고 반동을 준 후 다시금 사이타마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킹은 기존에 불안해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무언가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번 226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내용은 타치마키의 염동력으로 인해 또다시 혼란에 빠지는 히어로협회의 상황실 그리고 이들의 싸움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흔들리는 묘사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에 포르테는 밖에서 괴물이 날뛰고 있는 것이라면 자기가 가서 바로 퇴치해버리겠다며 근자감을 내비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던 그 순간 그가 창문을 열자마자 무엇인가가 건물을 강하게 강타하는데 이는 바로 자신이 그토록 리매치를 갈구했던 사이타마. 곧이어 영혼이 가출한 듯한 포르테를 본 사이타마는 그에게 다친 데는 괜찮으니 한동안 안정을 취해두라느니 등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별것도 아니라는 듯의 뉘앙스를 보이는데요. 이윽고 그는 엄청난 도약과 함께 빠른 속도를 출력하여 전장으로 날아가기 시작. 이내 지각을 뒤흔들 정도의 폭발을 발산시켰으며 이를 직관한 포르테는 그와의 리벤지 생각을 싹 씻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후부키를 쫓아 지상으로 올라온 후부키 그룹원들 또한
눈앞에서 벌어지는 우주 전쟁급 스케일의 격을 감추지 못하며 후부키를 따라간다는 건 현재 자신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괴물이 노려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두려움에 사무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던 그 순간 후부키 그룹원 한 명이 협회를 향해 교신을 시도하던 도중 무엇인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편 사이타마와 전투를 펼치고 있던 타츠마키는 일순간 자신의 출력 한계 판단을 실수했다고 이야기하며 현재 자신은 언제까지나 사이타마를 시험하는 입장인 것을 다시금 각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타츠마키는 지금껏 목숨을 건 사투에 자신의 전력을 부딪힐 수 있는 상대라고는 없었기에 사이타마와의 싸움에 굉장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만전을 기했음에도 불구 아무렇지도 않은 사이타마를 지속적으로 목도한 그녀는 서둘러 결판을 내야겠다고 판단, 이내 엄청난 염동력을 사용하여 지각을 마치 파도와 같이 변형시켜 사이타마를 집어삼키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타츠마키의 조바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이타마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생채기 하나 없는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였고, 이를 본 타츠마키는 두 눈이 동그래지며 자신이 그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이어 타츠마키는 엄청난 염동력을 쏟아부은 탓인지 비틀거리기까지 하는데, 이를 본 사이타마는 그녀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하지만 자존심 최강자인 타츠마키는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이번에는 자신의 염동력을 끌어모아 사이타마를 아예 우주공간으로 날려버리려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타마는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타츠마키에게 사이타마는 그녀가 인간관계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을 뿐더러 지금 이렇게 그녀를 막고 있는 건 후부키랑 그냥 아는 사이인 사람의 힘일 뿐이라며 그녀의 뒤틀린 정신상태에 일침을 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이어 그녀는 그 힘이 다했는지 눈이 뒤집히며 지난날의 기억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사실 유년기 후부키의 염동력을 일깨워준 것은 그녀의 노력도 천부적인 재능도 아닌 후부키의 눈앞에서 벌어진 타츠마키의 학살극으로 인해 발현된, 다시 말해 두려움에 맞서기 위한 본능적인 감정 때문이었으며, 그렇기에 타츠마키는 후부키를 이러한 잔혹한 운명에 끌어들인 것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과 더불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그녀를 온갖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타츠마키의 지옥과도 같은 기억이 되풀이되던 그 순간, 돌연 또 다른 장소에서 눈을 뜬 타츠마키의 시야에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존재 블레스트가 등장하는데요. 곧이어 타츠마키는 그를 반갑게 부르지만 블레스트는 그녀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돌연 떠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타츠마키는 자신에게 더 좋은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이자 강해진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블레스트를 잡기 위해 뒤쫓아간 후 스스로 지금껏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처럼 잘 안된다고 외치는 동시에 모두가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도 예전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도 싫다며 지금껏 알아왔던 속마음을 시원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곧이어 이러한 그녀의 진심이 통했던 것인지 블레스트의 고개가 그녀를 향하더니 그녀를 향해 웃어주던 그 순간 엄청난 관체가 그녀를 향해 돌연 쏟아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갑작스런 빛에 눈부시하던 그녀가 다시금 눈을 뜬 그 순간 돌연 그녀의 시야에 블레스트가 아닌 웬 달걀이 비춰지며 달콤한 꿈에서 깨어버립니다. 이렇듯 일순간 혼절한 타츠마키에게 사이타마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날뛰게 할 생각이었는데 완전히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동시에 초능력 트레이닝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 엄청 단련했을 것이라며 타츠마키의 힘과 노력을 칭찬하는데요. 이에 타츠마키는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으나 괜시리 독설로 이를 맞받아치지만, 덧붙여 사이타마는 에스퍼든 뭐든 마음대로 사는 건 자유지만 남의 물건을 부수지 말라며 그것만 지켜내면 대단한 히어로로 칭송받을 것이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이에 타츠마키는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이어 사이타마는 그녀에게 작별을 구하고 뒤돌아서게 되고, 이에 타츠마키는 할 말이 남은 듯 그를 불러 세우는데, 그 순간 그들의 앞으로 후부키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이어 후부키는 타츠마키에게 후부키 그룹 멤버들은 다 두고 왔다는 동시에 자신의 인식이 아니랬다며 타츠마키처럼 혼자 싸우겠다고 소리쳤으나 후부키 그룹원들 또한 타이밍에 맞춰 이들을 찾아내게 되고, 이들을 본 타츠마키는 후부키가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녀의 친구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윽고 그녀의 말에 뒤를 돌아보며 당황해하는 후부키를 뒤로 타츠마키가 후부키 그룹원들을 향해 또다시 살기를 내뿜기 시작하였고, 이에 후부키 그룹원들은 뼛속 깊이 두려움에 사무치지만 반드시 강해져 후부키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그녀에게 용기 내어 선보이는데요.
하지만 타츠마키는 약자에게 문단무용, 이내 염동력을 끌어올려 그들을 쓸어버리려던 그 순간 그녀의 앞을 막아선 후부키가 돌연 자신의 그룹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이어 그녀는 전율의 타츠마키에게 대항하러 온 거면 자신의 힘 정도는 떨쳐내야지, 이 정도로 어쩌자는 거냐며 회오리 폭풍을 후부키 그룹원들에게 선사하기 시작. 이에 후부키 그룹원들 또한 악의 바친 각오로 버텨냈는데 이를 본 사이타마, 타츠마키는 이들의 행동에 어리둥절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곧이어 사이타마는 타츠마키에게 저들 마음대로 하게 두는 건 어떻겠냐는 동시에 자신 역시 근육 트레이닝을 시작하기 전까진 레벨 랑 수준의 괴인도 이기지 못했다며 비록 지금 약해도 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를 들은 타츠마키는 이내 잠깐 동안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이다 후부키 그룹을 신나게 몰아붙이고 있는 후부키를 끌어온 후 사이코스를 잡으러 왔는데 괜한 일에 힘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동시에 오늘은 이 대머리를 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며 후부키에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는 말로 후부키 그룹의 잔류를 허가하였고, 이에 그룹원들 또한 필사의 각오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이어 타츠마키는 사이타마에게도 자신의 테스트가 오늘로 끝난 게 아니라며 마음이 내킬 때 디스 테스트를 할 것이니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소리쳤고, 이에 사이타마는 절대로 오지 말라고 맞받아치며 또다시 실랑이를 이어가는데 이를 본 후부키는 지금껏 천해천이라 생각했던 타츠마키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머리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한바탕 거하게 치러먹은 사이타마가 쿨하게 빠이를 외치고 후부키 또한 뒷정리를 하던 그 순간 그룹원 하나가 후부키를 향해 자신이 확인한 사항을 알려주는데 곧이어 이를 들은 그녀의 당혹스러운 외침을 끝으로 이번 227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내용은 사이타마와 타츠마키에 의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히어로협회 부군의 모습, 그리고 타츠마키와의 싸움 직후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사이타마의 모습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이타마의 집에는 이미 A급 히어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이에 사이타마는 또 와있었냐며 멋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투덜대지만 얼마 전 사이타마의 힘을 직접 목도한 포르테는 자신의 선글라스와 모자를 벗은 후 사이타마에게 정식으로 지난날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도 모자라 시설에 맛있는 가게가 있느니 밤에 같이 가자느니 자기가 입던 옷이랑 신발을 준다느니 등 전에 없던 호의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윽고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사이타마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어보였고, A급 트리오 히어로들 또한 180도 변한 포르테의 태도에 의아해하지만 그럼에도 포르테는 끝까지 사이타마에게 아부에 가까운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윽고 A급 히어로들은 포르테에게 아까 왜 그런 것이니, 차에 치여서 인격이라도 바뀐 것이니 등 당혹감을 내비치는데, 이에 포르테는 병실에서 사이타마가 전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동시에 그 움직임이 장난이 아니며 설령 우리 모두가 덤벼도 이기지 못함은커녕 단 10초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그 공포스러운 강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버터플라이 DX는 그에게 호들갑 떨지 말라며 너 자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하지만 포르테는 방금 전 소동이 지진 때문이 아닌 사이타마가 쌓은 충격 때문이라는 동시에 사이타마를 받아들이고 호치를 기르는 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이야기합니다. 한편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히어로 맨션 및 지하 수용소, 그곳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괴인들의 시신이 마치 산처럼 쌓여있었고, 이를 목도한 히어로들은 이곳이 마치 지옥도 같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뒤이어 이나즈맥스는 지하 14층의 괴인도 전멸이라 이야기하며 아마 괴인들끼리 서로를 죽인 것 같다고 판단하는데, 곧이어 블루파이어는 협회 안에 위험 수용소가 있다는 사실에 분개해하며 히어로협회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지만 현장의 목격자들은 이 수많은 B급 괴인들을 전부 박살낸 것이 바로 A급 히어로 단 한 명이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츠쿠요미와 거래를 시도한 협회 간부들은 정작 츠쿠요미의 정체도 모르고 있었고 그저 자신들이 우연히 일손이 비어 나온 것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데요. 이에 기어스퍼는 애초에 츠쿠요미 자체가 초능력자계 모퉁이에서의 도시 전설상의 비밀 결사쯤이라며 진지하게 얘기하기도 못한 바보같은 소문이기에 협회 수뇌들이 사이코스를 탈환하기 위한 괜옆의 생존자의 꼬드김에 그저 속아 넘어갈 뻔한 것이라 이야기하였고, 근처의 사람들은 나름 신빙성 있는 그의 말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메코이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지 호웃음만을 보일 뿐이었는데, 곧이어 이러한 글을 본 후부키가 메코이에게 독대를 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윽고 후부키는 그에게 수용 리스트에도 적지 않고
레벨 Q의 괴인을 지하에서 몰래 키운 탓에 후부키조 멤버 전원이 몰살될 뻔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맥코이는 메탈라이트의 핑계를 대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후부키는 마치 그의 반응을 예상했는지 협회 상부가 고액을 주고 외부 조직에게 D급 괴인들을 거래했던 흔적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이것이 공표되면 엄청난 스캔들이라며 잔잔한 협박을 이어나가자 맥코이 역시 바라는 것이 뭐냐며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후부키는 입가에 웃음을 보이며 카메라가 부서진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 고기 덩어리를 지상에 뿌려두면 타츠마키의 폭주도 이 시설의 데미지도 모두 레벨 Q의 괴인과의 싸움이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를 격퇴한 히어로 상부층의 신용도 회복되는 것이니 협회에 귀중한 자금줄과 타츠마키의 명예를 위해 모두의 득이 될 것이라 이야기했고 이에 맥코이는 놀라워하는 동시에 과연 마녀라고 이야기하며 그녀의 제안을 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작된 제레벨 Q급 괴인과 타츠마키와의 거짓된 싸움. 그렇게 타츠마키의 능력으로 어렵지 않게 일이 진행되는데 그 순간 타츠마키가 눈빛으로 어떤 신호를 주자 한 괴인의 사체 앞에서 후부키의 차문이 열리더니 이내 후부키의 자석과도 같은 염동력에 사체 안에 있던 사이코스가 딸려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결국 협회로부터 사이코스를 몰래 빼돌리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매스컴은 위소란을 단순 괴인 소동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를 직접적으로 격퇴한 장본인을 에스크피어로 타츠마키라 소개하며 새빨간 거짓말로 시민들에게 분노가 아닌 믿음과 칭찬을 그리고 히어로 맨션이 아니도 지켜내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윗싸움의 장본인은 이러한 새빨간 거짓말에 울분을 토해내고 있었고 이에 제노스는 엄중히 항의하겠다며 협회에 항의 전화를 하는데 그 순간 윗싸움에서 근처 인프라, 건축물의 피해 액수만 수십억이 된다는 뉴스에 사이타마는 제노스의 전화를 급하게 멈춰 세운 후 모처럼 타츠마키의 활약으로 보도되었다며 그녀의 체면을 세워주자고 말했고 이에 제노스는 그의 관대함에 또다시 감명을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사이코스가 도망친 것을 뒤늦게 알아챈 히어로협회 상부는 타츠마키를 불러 진상조사를 진행하지만 그녀는 사이코스가 바닥인지 천장일지 모를 구멍으로 소란을 틈타 도망갔으며 사이코스 관련 내용 모두를 자신에게 일임해달라며 사건을 아예 은폐하려 할 뿐이었고 이에 협회 수뇌부는 이 모든 것을 초래한 타츠마키를 질책하는 동시에 반성은커녕 일임이라는 소리에 역정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타츠마키는 자기 덕에 주민들로부터 신용도 회복했고 불미스러운 사건의 은폐도 가능했으며 또 사이코스가 사용하는 힘의 파형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니 사이코스 사건에 자신만한 적임자가 없을 것이라며 수뇌부들의 입을 한순간에 막아버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맥코이는 순간 의문 가득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그녀에게 스스로 반성하는 동시에 자진해서 수색을 제안하는 것이 평소와 달리 너무도 얌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에 타츠마키는 그저 기분이 좋은 날을 맞이해서 그런 것이라 답하였고 맥코이는 그럼 다행이라며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시각 동재의 연구실 히어로 맨션 사건의 의문점을 품은 동재는 자신의 기술력을 이용 이를 파헤치고 있었는데 그러던 그 순간 자신조차 몰랐던 이번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동재는 히어로협회 해킹을 통해 위 사건이 부정의 은폐투성이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끝으로 이번 228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